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5월 14일 기술적 분석의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어제 상승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어떤 포모 구간, 그러니까 아래에서 사지 못했었던 사람들이 급하게 따라잡는 그런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고, 이런 어떤 형태에서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기관들이 오히려 이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다 보니까 뒤늦게 선물 중심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이제 4월 반등에 혹은 상승에 있어서 특이한 흐름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전체적인 어떤 자금의 유출입을 보게 되면 기관이나 어떤 펀드나 뭐 이런 쪽에서는 별로 없는데 개인들이 많이 밀고 들어오면서 매수해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생각보다 더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참지 못하고 기관들이 상승의 퍼포먼스를 따라잡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가 4일간의 중동 순방을 나서는 흐름이었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대략적으로 이미 몇 주 전부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중동 국가에 반도체 칩을 더 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어제 실제로 사우디에 뭐 고성능 칩 18,000장을 추가로 이제 판매한다라는 뭐 그런 뉴스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반도체주 주가들이 혹은 엔비디아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시장이 매수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호재도 반복해서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거 보면 사실상 지금 구간이 이래가지고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끝물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우리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하단에서는 악재가 쏟아지고 상단에서는 호재가 만발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구간이 계속 호재가 호재를 낳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이제 뭐 CPI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서 좀 더 숟가락을 얹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트럼프발 어떤 뉴스,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혹여나 못 잡아가지고 못 먹더라도 추격보다는 조정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별거 없죠. 2607이 도달했기 때문에 내가 미리 정했었던 양을 비중 조절해주고 나머지를 가져가고, 안 내려주면 그냥 나머지만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2차전지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미국 시장 이야기할 때는 그냥 같은 뉴스가 반복되면 반복되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2차전지는 완전히 반대죠. 특히나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퓨처엠이, 포스코 퓨처엠이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그런 분위기와 맞물려 가지고 또다시 이제 2차전지에 좋지 않은 뉴스들을 또 쏟아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2차전지는 그러한 어떤 언론 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공매도들이 연속적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종종 풀어줘도 연속성은 아직까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뭐 그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신규 매수에 있어서 이런 종목들의 추세 전환을 노리고 혹은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구조들이 잘 갖춰지지 않는 것이 현재 한국 시장이다 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상승 구간, 그러니까 기대감의 상승에서 뉴스의 추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은 가만히 있으면 밀려내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거든요. 거의 쉼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밀려내리다가도 이제 본장 근처가 되면 기대감이 올라가고, 사우디의 순방같이 좋은 소식 들릴 거야. 그 다음에 CPI도 최근에 안정화되고 있어. 좋은 결과값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좋은 결과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런 흐름들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거. 실제로 발표되고 상승, 그 다음에 좋은 소식 들리니까 상승, 그리고 장 끝나고 나니까 다시 또 슬금슬금 매물이 나오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다. 일봉으로 봐도 120평을 장악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아래에서 매집해서 시세를 올리는 케이스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지금 미국 시장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다이아몬드 패턴에서 목표 오고 그다음에 이 120평 저항자리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치고 올라간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어리둥절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전고가 이제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이제 조금 남았는 것 같은데 그쵸? 조금 남았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락분을 다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뭐 큰 좋은 이슈 아니면 그때와 상황이 바뀌었느냐, 물론 이 아래에 있었을 때보다는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죠? 기대감이 과하게 반영되어 있다. 다만 계속 그 안 좋은 일에,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소식에 둔감하고 긍정적인 소식에 민감한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게 딱 티핑 포인트처럼 바뀔 거거든요. 갑자기 이제 악재에 민감한 구간이 올 텐데 그런 구간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일단은 반등 구간에서 내줄 거 주고 다시 아래 눌림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 4점, 이거 10년 미국채 금리인데 4.499를 찍었거든요. 499. 네. 이런 식으로 채권 시장에서는 주식 시장이 저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시큰둥한 흐름, 혹은 오히려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고 하면 부정적인 어떤 흐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긍정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더 가든 말든 반드시 내가 정한 물량들은 2607 구간에서 충분히 내주고 나머지 것들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적어도 이 아래 2495 아래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 매수로 그렇게 손이 가는 흐름들은 아니다. 특히나 순환매가 있어야지 뭐 종목을 갈아타든 계속 그렇죠? 우상향을 만드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텐데 우리 시장에는 지금 순환매가 전혀 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부지런히 움직이기보다는 현금이라는 종목을 사두고 좀 더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